도화원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자극적인 그의 그림들. 그의 작품을 아우르는 공통점 한 가지는 바로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 혜원, 신윤복. 혜원의 화폭 속 여인들 중 그가 유독 공들여 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어떤 그림보다 섬세하고 정성스럽게 그렸으면서도 모호한 문장 하나 외에는 그림 속 주인공에 대한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은 이 그림을 미인도라 부르며 신윤복의 여자에 대한 상상을 키워갔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절절한 짝사랑일 것이라는 추측부터 신윤복이 본인을 그린 것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미인도의 여인은 지금까지 수많은 미스터리에 휩싸여 왔습니다.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가로 45cm, 세로 114cm에 달하는 큰 비단 위에 꽉 채워 그린 한 명의 여성. 신윤복의 미인도는 그의 여타 그림들과는 달리 배경이나 다른 인물도 없이 오직 한 명의 사람만을 담고 있습니다. 탐스럽게 얽힌 흑빛 가채 아래에는 반듯한 이마와 갸름한 눈, 매끄러운 코와 앙증맞은 입술이 자리합니다. 아래로 내리끈 시선은 무심한 듯 보이지만 눈동자는 맑고 진해서 몽환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오묘한 표정 때문에 그림 속 여인의 마음을 추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인지 이 미인도를 보며 희로애락을 가늠할 수 없는 미소에 모나리자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모나리자를 두고도 그랬던 것처럼 신윤복의 미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그 정체에 대해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그중 가장 낭만적인 속설은 그림 왼편에 있는 문장을 근거로 합니다. 화가가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 적은 짧은 문장을 화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월화정인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이 알겠지 라는 문장을 넣어 보는 사람들의 애간장을 높게 만들었죠. 미인도로 돌아와서 화제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화가의 가슴 속에 만 가지 봄 기운이 일어나니 붓끝은 능히 만물의 초상화를 그려내준다. 누군가의 요청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화가 스스로 봄 기운에 취해 그렸음을 고백한 것인데요.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을 춘심이라고도 불렀던 것을 생각하면 그림 속 여인을 향한 신윤복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호 혜원을 적은 관서의 위치입니다. 관서는 조선시대 문인들이 문서가 끝난 뒤 남기는 일종의 서명을 말하는데요. 화제가 끝난 뒤 어째서인지 한참 공백을 두고 적힌 그의 이름은 여인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자리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살아있는 한 여인은 영원히 혜원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표정인 줄 알았던 여인의 얼굴에서 그윽한 그리움이 느껴진다고도 말합니다. 여인의 얼굴에서 더 내려가면 여인에 대한 힌트를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입고 있는 복식을 살펴보면 깃과 고름, 견마기에는 짙은 남색을, 옷소매 끝동에는 옥색을 댄 삼회장 저고리는 품에 여유가 없이 꼭 맞아 가녀린 체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서 하얀 허리 치마가 다 드러나고 주홍색 속고름마저 저고리 밖으로 늘어뜨려져 있죠. 그에 비해 꽃봉오리처럼 풍성한 옥색 치마는 아마 속에 여러 벌의 속치마를 겹쳐 입어 그 형태를 완성했을 것입니다. 이는 조선 후기 기녀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했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신윤복의 풍속화 속 기녀들을 살펴봐도 비슷한 복식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혜원의 풍속화를 모아둔 혜원 전시첩 중에서 상춘야흥이라는 그림 속 이 기녀의 차림은 미인도의 여인과 특히 더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당대의 최신 유행을 주름 잡았을 기녀들의 패션은 양반 부인들까지도 따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미인도의 모델이 기생의 옷을 따라 입은 양반집 교수였다고 해도 조선은 남녀가 유별했던 시대였던 만큼 외간 남자가 함부로 여자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림의 주인공은 초상화를 그릴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남성의 눈길을 받아도 괜찮았던 기녀였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게 출신을 가정하고 본다면 복식 외에도 그녀의 정체를 드러내는 힌트가 곳곳에서 눈에 들어옵니다. 동백기름을 바른 듯 가지런히 정돈된 여인의 트레머리는 구름처럼 풍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트레머리를 만드는 가채는 크기가 클수록 더 멋스러운 것이라 여겨졌는데요. 제작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양반집 규수들이나 사치스러운 복식을 누릴 수 있던 기생들만 가능한 머리였죠. 단조로운 한복 위에서 단연 포인트가 되는 이 놀이개 또한 여인의 센스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구슬 3개를 깨어 만든 이러한 놀이개를 삼천주 놀이개라 하는데, 이 구슬들은 주로 진주나 호박처럼 값진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쓰이는 보석들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높은 신분의 여인들이 애용하는 장신구였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기녀들도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림 속 여인에게서 눈길을 뗄 수 없도록 만드는 화가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풍성한 가채 아래로 기민머리 몇 가닥이 빠져나와 있는데요. 이를 따라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희고 긴 목선이 눈에 띕니다. 왼손에 든 반쯤 풀린 옷걸음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다시 묶으려던 중이었다면 두 손이 필요할 텐데 다른 한 손은 놀이개만 만지작대고 있죠. 이쯤 되니 치마 아래로 살포시 내민 하얀 버선발에서 관능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건 처음부터 화가가 의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혜원은 무엇 하나 너무 과하지 않도록 은은하면서도 세련되게 색채를 배치하고 청초한 여인의 표정으로 은근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혜원이 모델에 대한 애정을 담아 그린 것은 분명한데 왜 여인의 정체는 지운 채 그냥 미인도라고만 이름 붙였을까요? 사실 미인도는 후대에 와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우리 문화재를 지켜왔던 간송은 독립이 될 때까지 이 그림을 잘 보관했다가 한국의 대표 미술품을 해외에 소개하는 전시회에서 이 그림을 다시 대중 앞에 선보입니다. 작품에 정해진 이름이 없어서 미인을 일컫는 옛말인 여인을 쓴 여인도와 미인도를 혼용해 부르다가 나중에 미인도로 굳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신윤복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미인의 상을 그리려던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 여인을 그린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실존 인물의 초상화를 그린다는 것은 현대의 인물 사진을 찍는 일과 비슷하면서도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혼자서 찍는 셀카뿐만 아니라 증명사진을 찍을 때도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미화시키곤 합니다.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사진사는 삐져나온 머리카락을 정돈해주고 짝눈을 교정해주고 피부 위 작은 흉터까지 말끔하게 지워줍니다. 그 정도의 흠을 편집한다고 해도 그게 실물과 다르다며 문제 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는데요. 인물에 있는 그대로 똑같이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결점은 물론 털 한 올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그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초상화를 다른 이름으로 전신이라고 불렀던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신을 전하는 그림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인물의 겉모습만 담게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종이 위에 옮겨놓았다 여긴 거죠. 그래서 초상화 속 인물이 실제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의 정신이 담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곰보 자국, 사마귀의 털, 사시 눈까지 모두 미화 없이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인도가 정말 누군가의 초상화였다면 그 여성의 정신까지 옮겨놓은 그림이어야 합니다. 초상화를 그렸던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볼까요? 한 여인이 가진 것 중 가장 고운 옷을 입고 혜원 앞에 서 있습니다. 수줍은 듯 표정은 굳어있지만 유명한 화가가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주겠다고 해서인지 완성된 초상화를 제일 먼저 보여줄 누군가를 떠올려서인지 어지러울 만큼 설렌 듯 보이는데요. 긴장한 여인을 꼼꼼히 관찰하던 혜원은 그 속내를 읽어내고 그 마음이 마치 봄날 같다 생각했을 겁니다. 여인은 반쯤 옷걸음을 풀어내더니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놀이개를 살짝 들어올리며 춤을 추며 나아가듯 한쪽 버선발을 내어 보입니다. 추측한 기녀의 신분이 맞다면 여인은 자신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자세와 각도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면과 외면이 모두 담긴 초상화를 위해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했을 텐데요. 실제로 혜원은 수줍어하거나 수동적인 관습 속의 여인의 모습이 아닌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여성들을 단골 소재로 그렸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그림 속 여성들은 도시 곳곳에서 자유롭게 연애하고 삶을 즐기는 개성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죠. 혜원의 뮤즈가 된 이 여인도 당당히 내면을 드러낼 줄 아는 당찬 여성이었을 겁니다. 신윤복은 그런 여인의 기운에 심취해 막힘없이 초상화를 그렸을 텐데요. 그러면 이 왼편의 글귀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온갖 꽃피는 봄날 꿈틀대는 가슴 속을 붓끝으로 능히 외면과 더불어 정신을 전하였구나. 그림을 그리는 내내 혜원은 여인의 마음을 붓끝으로 잡아내기 위해 그 마음과 혼연일체가 되려고 했을 텐데요. 그리고 완성된 결과물을 보니 의도한 대로 주인공의 전신이 충만하게 드러나 화가로서의 희열을 느끼고 그와 같이 적었던 것은 아닐까요? 혜원은 분명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한 번도 그려지지 않았던 조선의 자유로운 사랑의 현장을 과감하게 그려내고
심지어 그의 그림 속 여성들은 저고리를 벗고 멱을 감거나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꾸밈없이 등장하죠. 평범함을 거부한 화가였기에 그가 화폭 속의 주인공으로 선택한 사람들도 범상치 않았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오직 한 명의 인물에만 집중했던 미인도는 단연 수많은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죠. 그래서인지 그 은은한 미소 속에 화가가 숨겨둔 그 뜻을 알기 전까지 시선을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혜원의 행보가 말해주듯 그는 하나의 답을 정해두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는 미인도 속의 여성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